자, 이번에는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의원 이야기로 이어갑니다.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,000만 원을 전달했던 전 동작구 구의원이 있죠. 이 구의원 A씨가 어제 오후에 경찰에 출석을 했었던 모습 보시죠.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,000만 원 전달한 것 인정하십니까? 네, 의혹 전면 부인하시는 겁니까? 성실히 조사받고 있습니다. 탄원서 어떤 경위로 작성하셨습니까? 여기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탄원서 외에 추가로 건넨 현금이나 물품 있습니까? 탄원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술하고 올 거고 다른 건품이나 이런 주고받고 한 거는 없습니다. 그러면 1,000만 원 전달한 적 없다라는 뜻입니까? 아니, 그 탄원서 내용은 1,000만 원 전달한 게 있지 않습니까? 없습니다. 예. 총선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1,000만 원 전달하셨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? 금품 전달하면서 공천 관련 대화나 약속이 있었습니까? 성실히 받았으면 조사받습니다. 그 1,000만 원 전달한 사실 같은 거는 다 명함한테 받아주시죠? 명함은 전했습니다. 그대로 얘기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전 동작구 의원 A씨는 약 6시간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탄원서에 쓴 현금 전달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?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변호인이 대답했습니다. 이거는 돈을 줬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의미죠. 이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.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A씨와 똑같이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전 동작구 의원 B씨도요.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. 김병기 의원 측에게 2천만 원 전달한 사실 인정하십니까? 탄원서 내용 인정하십니까?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거예요? 금품 전달하면서 공천 관련 대화나 약속도 오갔습니까? 탄원서 당 지도부에 전달하신 건 맞습니까? 자, 취재진의 질문에 이 두 번째 구의원 출신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어제 조사받은 A씨와 마찬가지로 글쎄요, 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두 구의원, 일단은 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글쎄요, 돈을 안 줬다고 얘기를 할 이유가 지금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. 그렇죠. 아니, 뭐 당연히 저는 진술할 걸로 봐요. 네. 탄원서까지 써서 보냈는데 뭐 경찰 조사가 진행돼서 그렇죠. 진술 안 할 이유가 없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경찰이 이렇게 왜 뒤늦은 수사를 해서 이렇게 뒷북 수사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. 정말 저는 드라마 작가도 이렇게 못 써요. 뭐 새우깡에 담긴 쇼핑백에 현금을 넣어서 이렇게 2천만 원 전달하면서 이걸 다시 뭐 딸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안 띄게 되돌려준 거 아닙니까? 네. 부정했던 돈이니까 남의 눈에 안 띄어서 돌려줬겠죠. 이게 정당했던 돈이면은 그냥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? 네.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포장하고 뭐 위장해서 줄 때는 이게 뭔가 부정했던 돈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. 오해가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체적이고도 명징한 진술이 있는데도 네. 왜 이렇게 그 경찰 수사가 더딘지 이제 와서야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떨면서 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앞서 말씀드린 두 동작구 의원들 바로 그 탄원서를 쓴 인물들이죠. 그런데 정작 그 탄원서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입니다.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? 앞서 지난 5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요. 당시에 김현지 보좌관이 받아서 당 대표실에 전달했고 당 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에 넘겼다고 밝혔죠. 김현지 보좌관은 이수진 전 의원의 투서를 당에 전달했습니다. 김현지 부서실장이 받아서 당대표실에 전달한 것은 맞고 당대표실에서 윤리감찰단에도 넘긴 것입니다. 그것까지가 팩트인 것이고 김현지 그 당시의 보좌관은 본인한테 전달된 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따라서 당대표실 당직자들한테 전달한 게 다다. 통상 6개월 정도로 보관을 하고 다 파기를 합니다.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회의록 정도가 남아있는 거거든요.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. 자, 그런데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공관위원들이 지난 2024년 총선 당시에 이 탄원서 자체를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통상적으로 탄원서가 접수가 되면 일단 공관위로 전달이 되고 공관위원들이 검토를 한 다음에 윤리감찰단으로 넘기게 돼 있는 게 순서라고 하거든요. 근데 윤리감찰단에 이거 자체가 안 왔다는 거예요.
이거 어떻게?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갔다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? 글쎄 저 그 관례대로 보면 네. 당 대표실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게 이거 전달해서 한번 공론화해봐라, 네. 논의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당 대표실에서 공관위 자체로 내려가지 않은 거죠. 네.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인 윤리감찰단까지 내려가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탄원서 내용이 사실 그 본인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김현지 당시에 보좌관을 왜 이수진 전 의원이 찾아갔겠는가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김현지 보좌관이라면 충분히 당 대표에게 이 뜻을 전달하고 당 대표가 이 문제를 인지하면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수진 전 의원은 찾아갔을 겁니다. 그런데 그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. 김현지 보좌관이 당시에 당 대표에게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스터리인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당시 당 대표로서 이 업무를 알았던 거냐 몰랐던 거냐. 네. 알았다면 김병기 의원이 본인과 가깝고 본인이 해야 하는 비명 행사, 친명 횡재 공천을 전담해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부러 외면했던 것 아니냐. 네. 이런 식으로까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. 네. 자, 이 탄원서 내용도 이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.